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사주의 사례입니다. 내용에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분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주를 여러 곳에 풀러 다녔고 결국은 시원치 않아서 자기가 직접 명리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할 수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했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마지막이다 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주를 왜 공개를 하냐면 아마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입니다. 한번 제가 하나하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45세인데 지금 미혼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45세입니다. 뭘 질문했냐면 이분이 지금 미혼입니다. 미혼. 자, 결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45세인데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분이 사주를 보러 가면 혼자 살아야 한다. 사주에 배우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듣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에서 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일치돼서 결국 결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과연 내 사주팔자에서 정말 결혼 운이 없는 건가 있는 건가 이걸 알고 싶어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사주지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자신의 사주에서도 배우자가 있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용띠하고 토끼띠하고 이 두 명을 지금 예를 들면 소개를 받았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좋냐? 근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누구를 용띠를 만나는 게 좋은가? 토끼띠를 만나는 게 좋은가? 얘는 상충살이고 얘는 합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띠를 만나는 게 좋은가? 이 질문을 지금 저에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사주를 보면은 재성이 많다. 재성이 많은데 왜 자신은 재물운이 약하냐? 이걸 질문한 거죠. 혹시 여러분 사주에도 재성이 있는데 또 재성이 어떻게 갖춰지는가를 봐야겠지만은 이분은 지금 재성이 잘 갖춰지는데 왜 돈이 없느냐, 큰 돈을 못 벌었냐, 저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장사, 자기 삶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업종을 했으면 좋겠냐? 이 질문을 지금 하신 거지. 이게.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한 것은 지금 명리를 배우고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니 본 것만 못하고 그것이 잘못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이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81년생입니다. 신유생입니다. 여성입니다. 신유입니다. 신유. 그 다음에 갑오입니다. 갑오. 병인입니다. 병인 일주입니다. 병인 일주. 기축입니다. 기축. 자, 이것을 한번 좀 풀어보자는 거죠. 대운은 이제 을미대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회, 경자 이렇게 나갑니다. 경자 7대5입니다. 17, 27, 37, 47, 57. 지금 현재 40째 지금 37에서 47세 무술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눈앞에 있습니다. 기회 대운. 자, 하나를 먼저 보자. 미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딜 가서 보면 사주팔자에 배우자가 없고 혼자 살아라. 자신이 공부해보니까 관성이 없더라. 자,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주에서 오행상 수가 관성이죠. 배우자죠. 사주에 수가 있냐 보자. 이렇게 찾아봐야겠죠. 금, 목, 화, 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에서. 자,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혼자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혼자 사는, 자신이 공부해보니까 없더라. 관성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 혼자 살아야 하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미혼, 혼자 사는데 무술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운이 무술 대운이에요. 무술. 37에서 37세, 아니 47세 사이. 지금 45세고 내년 46세고예요. 무술 대운이 들어옴과 동시에 얘는 건조한 흙이죠. 메마른 흙이죠. 이 사주에 한 점의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점의 물이 없는데 메마르니까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있었다면 무술 대운에서는 결혼해서 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다면 만나는 게 좋냐 안 만나는 게 좋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술이라는 글자가 건조한 건데 얘가 돌아서 얘하고 합을 합니다. 옷을 합을 해요. 얘가 더욱더 강렬해지겠죠. 강렬해지니까 이 아이는 오화는 물을 찾겠죠. 술을 찾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얘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운에서 우술 합이 들어오니까 화의 기운 자체, 토의 기운 자체가 더욱더 강렬해지니까 얘는 더욱더 관절이니까 뭘 원했냐면 물을 원하겠죠. 수의 기운 자체. 자, 그러면 이 수가, 이 사주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거나 했을 때 이미 살고 있다면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고, 지금 내가 만약에 없다면, 배우자가 없다면 이 시기에 오히려 을사병호 정민년, 을사병호 정미 이 사이에 특히 병호년이 됐을 때 이때 이성이 들어가니까 사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너무 강렬해진 내년 병호년이 들어갈 때 병오가 들어와서 물이 증발되는 것도 있지만은 병오가 들어와서 너무 건조하니까, 너무 화기가 세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수의 기운 자체를 이 시기에 찾게 되기 때문에 이성이 들어가는 시기는 을사년 병오년, 이 시기에 이성의 만남이 주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성의 만남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것이죠. 뱀띠, 말띠, 오행상, 화의 기운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 용띠냐? 토끼띠냐? 이걸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용띠냐? 토끼띠를 만나는 게 좋은가? 두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둘 다 만나봤는데 그래도 어떤가? 저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는 뭐냐? 용띠가 있습니다. 용띠, 진. 그리고 묘가 있습니다. 토끼띠. 진은 합을 하게 됩니다. 얘는 묘요 상충을 하게 됩니다. 상충.
묘유 상충살이고 얘는 합이겠죠. 그러면 이 병화에게 있어서 진, 묘 어떤 사람이 좋냐?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유 합이 되겠죠. 합이 되면서 얘가 식신이 재물을 생하는 역할을 하니까 괜찮겠죠. 식신 생재가 되니까. 그럴 때 이 용띠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문서, 재물에 대한 것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 이게 진유가 합을 하게 되는데 이 합이 좋기는 하지만 묶였을 때는 문제다 이걸 이야기해요. 묶였을 때는. 그런데 묘는 뭐냐, 상충을 한다는 거죠. 묘유 상충을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상충을 하게 됐을 때 잘못된 문제점을 다 교정을 해줍니다. 이 토끼띠가 들어와서. 그래서 얘는 흉이 아니라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길충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길충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길충.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이 사람도 자기가 마음에 괜찮은데 공부를 했을 때 상충살에 있고 주변에서도 묘 상충이니까 여기를 만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아니다 좋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분 이야기는 이 둘 중에서 이분이 저한테 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상충살이라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충살이라. 이것은 이 사주, 이 강한 기운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손흥민이 아버지가 62년생입니다. 호랑이 띠겠죠. 손흥민이가 선수가 92년 원숭이 띠죠. 인신상충하죠. 손흥민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그 훈련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그것을 훈련을 견디고 즐겁게 하는 거고 이 사주는 토끼띠를 만나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에게 힘들게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하기 때문에 변화의 충이고 길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변화충.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띠 괜찮은데 차이는 뭐냐. 이 띠는 당신을 변화시킨다.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는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사주를 이렇게 풀었죠. 근데 이것은 띠만 가지고도 어떠냐? 괜찮디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명리를 한 10년, 15년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상충살이니까 이건 안 좋다고 해서 제낍니다. 절대 아니다. 충에는 길충과 흉충이 있다. 기란충과 흉충이 있다. 길충은 뭐냐면 흉한 것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변화를 시키고 문제점 있는 것을 깨고 변화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아주 좋은 운을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 띠는 저는 토끼띠에 대한 것을 더 점수를 준다 이거겠죠. 당신이 충분히 변화하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 왜? 뒷 운세를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구나 해갖고 제가 이런 사주는 묘를 오히려 토끼띠를 더욱더 점수를 준 유형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충살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그걸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흉충도 있고 진짜 상충에서 흉충이 있고 길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재물에 대한 것. 세 번째. 사주에서 재물에 관계된 글자가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엄연하게 있는데 여기도 사금이 있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잘 천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돈을 못 벌었느냐?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주에서 잘못을 기축입니다. 기축. 와, 제가 기축입니다. 기축. 금의 기운 자체, 금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 이 사주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무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무술, 괴강살이 들어오면서 이 무술이 축술형을 하겠죠. 술과 그 다음 얘가 들어오면서 인호술 합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얘를 술 자체를 얘가 이제 딱 예를 들면은 개고를 시킵니다. 개고를 시키면 이 신금 자체가 날라와요. 그럴 때 얘가 병신함으로 먹어요. 이게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기서는 이 시지가 직장 자리고 사업장 자리가 여기서 창업을 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장사를 하든 뭘.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이 중요한 시기를 안 했어요. 왜? 그 전에 사주를 풀었는데 술이 들어오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이분이 그래도 코인을 했어요. 코인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돈을 지금 좀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부분을요. 이 대운에서 여기서 본인이 내가 왜 재물이라는 글자가 금의 곤대, 재성의 곤대 얘를 딱 쳐가지고 얘를 개고를 시켰는데 창고를 열어서 마음껏 열리면 재물을 취하고 집어넣고 떴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은 단지 코인을 했던 것이고 자기 운상, 자기 스스로 주변에서 상담 통해서 잘못된 상담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무술이니까 안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좋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부부 사이는 안 좋아도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있고 가게는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식 문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재물을 버는 시기가 다 섞어서 들어옵니다. 공존해서 온다는 거겠죠. 이 사이에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장사 문제. 그럼 장사에 관계된 것은 저는 무술대원에 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늦었다. 그러나 저는 괜찮다. 해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왜 있는데 왜 약하냐. 그것은 자신이 행동을 하지 않은 사주겠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코인을 투자해서라도 일정한 부분을 버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군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장사를 이분이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장사를 권유를 하는 거죠. 이분은 핸드폰 부속 들어가는 그 회사 부속을 만드는 그런 쪽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분이 그 직장생활을 관두고 장사를 한다. 그럼 저는 괜찮다. 그러면 올해 을사년, 병년, 정미년 있는데요. 그러면 해도 괜찮냐? 저는 괜찮다. 과감하게 열자 이걸 얘기했죠.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와 얘는 괜찮으니까 저는 충분히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하면서 나가고 여기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오는 아픔은 여기에 오는 아픔은 그냥 감수하자. 오로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아픔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제가 설명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주다. 근데 어떤 업종이냐 그러겠죠. 무술 다음에 기해대운이 들어와요. 47에서 57세 기해대운이 들어옵니다. 기해가 들어오는데 이 해라는 글자가 들어옴과 동시에 왜 제가 이 사주에서 이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한여름이고 해가 들어오니까 해에 있어서는 천을기운에 해당이 되겠죠. 좋은 기운 자체가. 조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고 얘가 이 축석에는 간목까지 이렇게 뿔을 내려주니까 한여름철
물의 기운 자체가 들고 이 간목이 또 어쨌든 간목이 이 속에 있는 간목이 이 간이 여기에 장생을 한다 이거죠. 장생이라는 것은 이 대우에서 반드시 장생 작용이 됩니다. 여기 생이 되는데 생은 탄생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치고 나가자. 이 정도 운이 돌았는데 장사를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여기서 그만큼 원했던 거 한번 해보자. 권유할 수 있는 거 어떤 부분은 해니까 저는 수산물 아니면 수산물을 하든지 해물 종류를 하든지 추어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권유한 것이 이분이 하고 싶은 게 장어집을 하고 싶다는데 장어집 좋다 제가 한 거죠. 장어집 하자. 장어 괜찮으니까 해보자. 추어탕 괜찮으니까 하자. 해산물 하니까 해보자. 돈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하겠죠. 장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하겠죠. 오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는 돈을 번다. 장담하는 사주다. 미래 이야기지만은 아마 이거 틀림이 없을 거라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돈을 법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다 그러는데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제가 이와 똑같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개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흔쾌히 응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오픈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해보자. 이 시기는 급여 받는 것보다 월급 받는 것보다 한번 개인적인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코인에서 일정한 부분을 갖고 정리를 해서 아니면 코인을 정리해서라도 저는 이건 오히려 음식 장사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권유한 사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을 때려칠까 아니면 사업할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때려치고 장사 때려치고 어디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야 할까 말까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혹은 판단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예를 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미래 이야기지만 명백하게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인은 원래 7살 임수를 갖고 있으니까 신강한 7살이 있으면 관직이나 이런 쪽으로 크게 나가겠지만 7살 작용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양인은 식상으로 가자. 식신과 상관을 통해서 재성을 취하면서 여기서부터는 한번 끝발 날리자. 기회대운에서부터 장생과 천을균이 동시에 들으면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괜찮다. 이건 명백한 성공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사주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있었다면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